이어서 보겠습니다.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먼저 사업 주체 나오는데요. 우리 건축법은요, 건물주가 건축주, 주택법은 사업주체. 됐죠? 사업주체. 아이씨, 웃질 않겠습니다. 도대체 뭘 해 웃어 이제. 사업 주체 같이 봅니다. 주체. 자, 이거는 건축법상 뭐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라 막 10개 동, 20개 동 건설을 하는 아주 대형 사업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 못 믿겠어요. 나한테 와서 등록을 하고 하세요. 라고 하는 등록 사업자가 있고요. 자, 등록 사업자, 등록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한테 하죠? 국장에게 한다, 그 얘기죠. 이럴 때 등록 사업자는 크게 일단은 두 가지 있습니다. 주택만 건설하는 주택 건설 사업. 사람으로 하면 사업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지만 조성하는 대지 조성 사업이죠. 조성해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택은요, 그게 두 가지 있었죠. 단독, 그 다음에 공동이죠. 어떤 인간들이 등록하느냐. 1년 동안 합산해가지고 요거 이상 낼 때. 합산해가지고 요거 이상 안 되면은 등록할 필요 없이 그냥 건축법 적용받아가지고 그냥 건물 좀 낸다. 그 얘기죠. 이럴 때 기준이 연간. 뭐라고요? 연간. 잠깐만요. 쭉 넘어가 있네. 연간. 다 연간. 연간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연간. 얘는 20호 이상. 연간 20세대 이상. 연간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연간 30세대 이상일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요? 도시형 상할주택. 그 중에 하나 더, 원래는 같이 할 수 있는 원룸형 플러스 85초가 1세대 할 때. 아시겠죠? 예. 일단은 원룸형 주택 전부 다 가능합니다. 단지형, 원룸형. 그 다음에 뭐라고요? 원룸형 플러스 85초가 1세대 할 때. 두 개. 그때는 뭐라고요? 연간 30세대 이상일 때 바로 등록을 하고 해라. 그 내용이 달라고 있죠. 변경신고, 만약에 등록을 했다가 그 사항을 변경할 때는 30일 이내에 얘는 신고합니다. 아시겠죠? 등록상 변경은 다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가 또 등록 아니죠, 그죠? 내용은 변경신고.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국정에게 신고한다는 것. 그 다음에 비등록은 뭐냐? 비등록. 너는 믿으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예요. 비등록 사업자인데.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바로 공공사업주체. 아까 4명.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토주공, 그 다음에 지공. 그죠? 지공 뭡니까? 지자체에서 만든 공급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민간이지만은 공익을 담고 있는 법인. 공익. 이런 거잖아요. 일명 무료로 봉사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러니까 후원 받아가지고 집원 사람들, 그죠? 독거노인들 집 지어주고 살게 해주고 돈 안 받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 집을 짓는 그 사람들, 너 등록하고 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안 해.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는 등록 없이 그냥 좋은 일이니까 계속 하라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버는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간혹 막 미국의 막 전직 대통령들도 가갖고 막 망치질하고 봤잖아요. 좀 TV 좀 봐. 공부도 안 하면서. 그다음에 공동 뭐라고요? 공동 사업 주체인데 이거는 뒤에 읽으면서 뒤에 이거 바로 나옵니다. 뭐 나올 때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딱 세 가지. 먼저 쌍가리 2번 등록 기준. 그러면 여기 위에 거 등록하라.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 기준에 맞춰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건설이건 대지, 조성이건 얼마라고요?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 꼭 뭐 현금이 아닐지라도요. 그러니까 법인은 현금이 3억이에요. 맞죠? 근데 개인은 뭡니까? 자산 평가액, 현금 플러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시겠죠? 평가액이 6억 원. 그런 것 갖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3억, 6억. 그리고 주택은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은 알아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쌍을 한번 결격 사유. 주택 건설 사업 등에 등록할 수 없다. 1번과 2번은 어느 법이건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볼 거 없고요. 3번 금고 다 똑같죠? 금고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몇 년? 2년.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 안 됩니다. 5번 말소 몇 년? 2년. 그래서 3번하고 5번 정도. 자, 시공 기준 원칙 보지 마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는데 다음 파트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쌍가 5번 등록 말소 등인데요. 1번 국장은 등록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다만 1 또는 5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2번 5번 동그라미 1번 또는 5번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야.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 두 가지. 나머지는 의무적이거나 아니면은 영업 정지거나.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소하는 것만 2개 알면 되겠죠. 만약에 두 개 말고 다른 것들, 2개 말고 다른 것들을 말소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겠죠. 그죠? 부정 등록증 대여. 깔끔하죠? 다 같이 시작. 부정 등록증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증 대여. 가로 2번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받아도 줄 거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건축법상 말하면 건축허가 받은 경우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왜? 영업정지 처분 전에 말소 영업정지 등록 말소 전에 이미 받은 거니까요. 가능하다. 다만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면 그는 어쩔 수 없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번 공동 사업 주체입니다. 보시면 그 위에 거는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6번은요. 요약집에서 간단하게. 왜냐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잠깐 볼게요. 나중에 파란 거. 공동 사업 주체는 잘 나오니까 먼저 그거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가 먼저 나오죠. 여기 첫 번째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저로 봐요. 토지 소유자가 우리끼리 이게 뭡니까? 땅 주인들이 만약에 내가 땅을 하려고 내가 건물 지으려고 땅 샀어요. 누굽니까? 소유자죠. 그죠? 내가 등록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에이 등록 귀찮아? 그냥 누구랑 등록한 사람하고 그냥 같이 할래? 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여기 등록 사업자랑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요거예요. 단독.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하지만 등록한 사람하고 반드시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따라 대답 안 하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의무적 의무적
그렇죠. 의무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주택조합. 주택조합이 누구랑?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해도 주택조합이 직접 본인들이 등록해서 하든지 하기 싫으면은 등록한 사람하고 공동으로 해도 뭡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어쨌든 얘도 뭡니까? 비등록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주택조합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처음부터 토지 위에 건설하는 거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가 왜 등록합니까? 왜? 뭐 하려고?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무조건 해당돼요.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50%는 해당되고 50%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종류 두 가지죠. 크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이 못합니다.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증가하는 그 부분을 등록사업자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공동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한다고 했지 세대수가 증가한 그 부분을 건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세대수가 증가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건설은요. 처음부터 전부 100%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용어가 뭡니까? 건설. 아시겠죠? 하여튼 간에 이래 보시면 돼요. 건설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무조건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아시겠죠? 왜? 리모델링은 이미 건설된 후니까. 건설은 지역과 직장 조합에서만 나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 시 더 이상 읽지 마. 입 아파. 그냥 틀린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또 하나 더 있어요. 토지자가 등장하면 안 돼. 토지 소유자. 토지 사용권. 아시겠죠? 왜? 이미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이미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란 말 어울리지만 사용권 어울리지만 이미 건설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지 사용권이니 토지 소유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또. 이런 것들은요 외운 데보다 그냥 문제 풀 때 당연히 제외. 리모델링 조합은 토지 사용권 80% 이상 뭐 이런 말 나오면 틀려 그냥 볼 거 없어. 읽는 자체가 민망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데 지역조합 공동할 수 있어요. 직장조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그 부분이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설 이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많은 하여튼간에 그러면 누구는 안 됩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제외.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한다 그 말이죠. 또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방금 말한 가능한 주택조합은요. 얘는요. 등록사업자랑도 공동할 수 있지만은 여기 국가를 뺀 나머지 있죠. 지자체, 토지공, 지공 얘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한 사람하고 하니까 또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용자. 고용자는 잘 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직장, 회사 대표예요, 그냥.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집 좀 주자 하면은 본인이 뭐 등록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회사 사장이 뭐 CEO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등록해서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얘는 뭡니까? 등록사업자랑 반드시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등록사업자.
의무적, 이무적?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주택조합 보겠습니다. 밑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요. 넘기세요. 먼저 잠깐만 이걸 설명하면은 먼저 우리가 주택조합이다. 오늘 주택조합까지 할게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먼저는 지역 주택조합인 줄여가지고 그냥 지역조합. 두 번째 뭐 있어요? 직장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 모든 것들은요, 조합 설립 시에는 전부 다 인가받아요. 조합이니까. 그러니까 직장 조합도 뭔가 설립할 때 인가받고, 얘도 인가받고, 얘도 인가받아요. 전부 다 조합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간에, 그죠? 조합 설립 할 때는 뭐라고요? 인가. 다 인가. 얘도 전부 다 인가. 전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시겠죠? 인가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공통점이 있다. 현재 토지 위에 새롭게 주택을 건설한 이후에 분양받는다. 이해됩니까? 받는데 일단은 그 요건이 뭐냐? 요건이 첫 번째 요건이 일단은 집 없는 사람들 집 좀 주자. 첫 번째 뭡니까? 무주택자. 뭐라고요?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 둘 다 공통점입니다. 주택은 있지만 대형 주택은 안 됩니다.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몇 채? 한 채 소유, 한 채. 그래야 나중에 분양받고 얘는 그냥 팔면 되겠지, 그죠? 예.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조건. 그 조건. 이 둘 다 여기에 조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인가 받잖아요. 인가 신청한 날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뭐라고요?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입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알고 이해가 빨라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필이면 여기가 투기 과열 지구예요. 뭐라고요? 투기 과열 지구라면 그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뭐라고요?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이다. 요 두 다른 점이 있다면 지역조합은 그 지역에 와서 얼마 이상? 6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직장은 그냥 말로 할게요. 같은 직장에 있는 직원이 되고 끝. 그리고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합니다. 토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 자 몇 프로 이상? 80%. 이건 좀 짜합시다. 너무 많이 한다. 요거는 요거랑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책 봐, 책. 상을 2번 주택조합의 설립 등기죠. 1번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얘는 지역과 직장이고,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얘는 리모델링 조합이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특시, 특도, 시, 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 안에 특시, 특도, 시, 군구, 가로 안에 이하, 시, 군, 구란다. 자, 지금부터는 시, 군, 구입니다. 특시, 특도는요, 생략된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줄 끝에 아래 가로 5에 따른 가로가 뭡니까? 조합 설립 신고, 그죠? 신고 대상, 즉, 설립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얘는 인가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신고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해산할 때도 똑같다. 변경도 인가,
해산도 인가. 아시겠죠? 똑같죠? 자, 참고 박스 보니까 아까 했던 건데요. 맨 마지막에 봐요. 이 동그라미 2번에 리을의 가. 보입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대수선 몇 년경과? 10년경과. 증축을 포함시에는 몇 년경과? 15년경과이다. 됐어요. 가로 2번 지역과 직장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바꾸고 싶으면 뭐라고요? 대지 줄거에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 확보하라. 자, 요거죠.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라. 자, 저를 봅니다. 말 너무 길죠, 그죠? 이게 토지타. 이런 말, 자, 나왔죠, 그죠? 근데, 요런 말이 여기 나오면 안 돼. 안 된다. 아시겠죠? 얘는 이미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죠. 저를 보세요. 8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변경할 때도 확보합니까?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해산할 때 뭐뭐 확보를 해. 그때는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또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X. 신고할 때도 확보하지 않습니다. 3번 리모델링은요. 이것도 마지막 줄에 3번 똑같이 시군구에 인가받아라. 박스 안에 얘는 토지 사용권이 아니고 이미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의 동의받는 거잖아요. 전체 다 리모델링 하고 싶어요. 전체 3분의 2 각각 동별 과반수. 한 동만 하고 싶어요. 한 동 전체 3분의 2입니다. 요거야. 예. 얘는 우리 10개 동 전부 다 합시다 하면은 6번째 전체 얼마?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플러스 각 동별 얼마요? 과반수 다 받아야 가능하다. 근데 보니까 우리 다 안 한대. 한 동만 한 동 할 때는 한 동만 전체 얼마요? 3분의 2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역과 직장은 요거 동료요건 인가받기 전 요게 필요하고요. 리모델링은 인가받기 전 요게 필요하다. 전체인 경우하고 아니면 한 동만 하는 경우가 두 개로 나눠주지만 요게 필요하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번 등록사업자의 손해배상 마지막 줄. 등록사업자가 자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조합원에게 줄거세요. 마지막 줄.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 가로 5번 나오죠. 5번 요겁니다. 저를 봐요. 다 인가잖아. 인가인데 여기 직장조합에 한해서만 신고가 나옵니다. 신고. 딱 하나 신고입니다. 뭐냐?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신고합니다. 무슨 조합? 직장조합. 아시겠죠? 직장조합이에요. 따라요. 국공신인데 이 두 개 중에서요 다 아닙니다. 무주택자만 해당해요. 무주택자만. 아시겠죠? 국공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라. 무주택자만. 시작. 국공신무. 시작. 국공신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인간들 얘만 신고야. 국민주택 공급 신고 무주택자 국공신무. 다 같이 시작. 국공신무. 한 번 더 시작. 국공신무. 무슨 조합? 직장조합. 가로 5번은 아주 사정없이 별표 막 3개, 4개 해도 돼요. 마지막 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밑에 6번.
자, 주택조합은 가로 안에 리모델링 조합 제외죠, 그죠? 그러면 읽다가 어떤 글자가 나온다? 어떤 글자가 나온다? 리모델링 제외라면서요. 그럼 어떤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외다. 무슨 글자죠? 건설, 건설.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 건설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볼 거 없어요.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조합원에게 밑에 뭐라고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넘깁니다. 조합원 수,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어떤 글자가 나온다? 건설. 주택건설. 건설자.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이상. 만약에 사업계획 승등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두 번째 줄 중요합니다.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넘기면 안 돼요. 뭐라고요?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대주택은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뺀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냥. 2번 동의승계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 리모델링 조합에 당연히 동의한 걸로 본다. 4번에 조합원의 자격 등 1번 자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줄 거예요. 조합원의 사망. 그죠? 조합원이 아버지야. 아버지 사망.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무주택자가 아닐지라도 85 이하 한 채가 아닐지라도 이 요건에 맞지 않을지라도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될 수 있다. 내가 상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 되는 겁니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조합, 직장 조합 들어보세요. 요건 여기 설명한 내용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리모델링 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이 경우에 해당 공동주택, 복리, 공동주택 외 시설이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 동그라미 하세요. 공유. 공유면 법, 불문, 무조건 몇 명? 맨 끝에 한 명, 한 명. 공유 한 명. 똑같잖아요. 그러면 먼저 조합원은 누가 하느냐? 1번 끝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받아 건설되었다면은 줄 거예요. 공동주택 소유자. 2번은 끝에 복리시설 소유자. 3번은 건축법상 건설되었다면은 바로 그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다. 가볍게 뒤에 것만 줄 것이고요. 가로 2번 세대주 자격의 일시상실입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근무, 질병, 치료 등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실했다면 줄 겁니다. 시군구가 인정하면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탈퇴, 조합, 규약 줄 거예요. 정관, 개발법, 정비법은 정관에 대해는 조합, 규약입니다.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요. 4번 탈퇴할 때 남은 돈 내놔 라고 조합 규약에 따라 비용에 남은 금액을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밑에 5번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인데 조합을 교체한다. 신규 가입한다. 당연히 보나마나에는 지역과 직장입니다. 리모델링 이미 입주해가지고 이미 천세대가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역과 직장인 경우만이다. 원칙, 지역, 직장. 조합 설립인가요?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서로 교체하거나 신규가 할 수가 없다. 없는데 예외 있다. 어떤 경우냐? 1번 현재 미달돼가지고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는 추가로 신규로 다시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충원시킨 건데요. 1번 조합원 사망. 아까 얘기했죠. 조합원 사망하면은 그 자녀가 상속인이 하잖아요. 그죠? 채우잖아요. 그죠? 2번은 뭐냐? 2번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줄 파란 거.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어요. 변경되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충원 가능합니다. 다만 전배가 금지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이거 안 되는 때는 안 되는 것이고 3번 조합원 탈퇴 등으로 애초부터 주택 건설 예정이 50% 이상인데 50% 안 될 때 50% 맞추기 위해서 신규 가입되고요. 4번 무자격자 애초 안 될 자니까 빼버리고 다시 충원. 5번은 뭐냐?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가지고 변경된 세대수에 세대수가 50%가 안 된다면 저를 보세요. 1000세대 될 경우는 500인데 갑자기 1200을 받겠다면 600이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 모자르면 600까지 신규로 해서 50% 이상으로 맞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 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저를 보세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모집 시에는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그때 기준입니다. 근데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난 다음에 재모집이에요. 그러면 지나갔지만은 그 첫 번째 모집할 때 적용받았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과 조건은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 말입니다. 바로 조합 설립인가 추가 모집, 즉 재모집이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 그러니까 처음 모집할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런 다음에 더 추가해서 들어왔으니까 종전과 반드시 똑같이 한쪽 변경됐죠. 그죠? 그럼 앞으로 올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그 얘기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하면 된다. 변경인가 신청은. 참고 봤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지역과 직장입니다. 조합원을 모집. 1번은 모집, 2번은 재모집입니다. 자,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때는요, 시군구역이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에요. 모집, 신고, 공개 모집. 모집, 신고, 공개 모집. 하지만 미달시 조금 전처럼 재모집. 충원합니다. 아시겠죠? 재모집은 뭐냐? 신고 없이 선착순입니다.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에요. 거기까지. 오른쪽 쌍거리권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나오죠. 보시면 1번 절로 볼까요? 요겁니다. 지역조합도, 직장조합도, 그 다음에 얘도 있었죠. 연동 같아요. 얘도 2년 이내에, 얘도 2년 이내에.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얘는 뭐죠? 얘는 리모델링 조합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또 2년 내에는 뭡니까? 리모델링 해달라고 뭐요? 허가 신청합니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허가 받고 합니다. 세대수가 증가하죠. 증가하더라도 30세대가 안 될 때도 허가 받아요. 하지만 30세대 이상일 때는요. 사업계획 얘도 승인받아요. 뒤에 나옵니다. 다음 주 별 거예요. 거기 나와요. 거기 2년 이내. 가로 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은 허가다. 바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미만이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거 포함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배울 때 같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번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공공택지는 함부로 대지 사용하지 말아라. 근데 공매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네가 샀다면 그거 네 땅이니까 그때는 가능하다. 경공매로 취득했다면은 그때는 네 땅이니까 사용하든지 말든지 그때는 예외이다. 자,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하나만 되겠네요. 자, 8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퇴직인데요. 1번 결격 사유 임원이 될 수가 없네요. 1번, 2번 공통된 요건이고요. 3번 금고자가 나오면 몇 년? 2년. 가로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면 당연 퇴직. 정비법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했다면 그 내용은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똑같죠. 쌍가루 9번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인데 특히 2번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이 아닙니다. 의무적이에요. 언제?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특히 2번 동그라미 하세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안 풉니다. 오늘은 주택법인데 천상 다음 주에 공부 다 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할게요. 아시겠죠? 예. 자, 고생하셨고요. 힘들어도 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